자, 지금까지 했는 거는 모스 FAT의 동작 원리를 설명할 때 이상적인 경우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갖다가 실제는 안 일어나는데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데 지금부터 몇 가지 경우 실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좀 더 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파이나이트 아웃풋 커런트인데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세츄레이션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요.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 ID가 KN의 VGS-VTN의 자성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소자가 있는데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것이 ID 값입니다. 그런데 그 ID 값을 조정한 단자가 게이트 단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 VGS에 의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ID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등가 모델로 그린다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뭐였죠? 입력 특성이었는데 입력 특성이 IG는 제로라 그랬죠. 그렇죠? IG가 제로니까 게이트 단자는 다른 단자하고 연결이 되면 안 돼요. 오픈 시켜놔야 돼. 그래야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제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게이트 단자는 오픈 시켜놔 놓고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만약에 VGS라면 드레인의 단자에서 소스로 얼마만한 전류가 흐르냐 하면은 KN의 VGS-VTN의 자성.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 VDS하고는 무관하게 요게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로 흐른다. 그러니까 종속 전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저항 R이 하나 있어야만이 여기 출력 저항이 되는데 여기에 R이 지금으로는 무한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회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들다 보면요. 어떤 단자든지 이렇게 단자가 두 개 나오면은 이걸 갖다가 앞단으로 들다 본 테브란 등가회로나 노턴의 등가회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류원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테브란이 등가회로가 아니고 노턴의 등가회로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노턴의 등가회로를 본다면 전류원 하나에다가 저항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 저항을 우리는 주로 아웃풋 리지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출력단이니까 출력단에서 들다 본 저항값이라 해서 출력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츄레이션 모드로 들어가니까 수식 자체에서 저항값이 표현이 안 돼 있다고. 이 저항값이 표현되더라 그러면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가 플러스 VDS 항이 들어가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로 흐르는 전류가 나오는 거지. 여기가 걸리는 전압이 VDS니까 저항값이 만약에 있다면 저항으로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DS니까 그 전류를 여기 더해줘야 돼. 그러면은 출력 저항을 갖는 모델로 바뀌게 되는데 현재 이 수식으로 봐서는 이 저항 R이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출력 저항이 무한대인데 지금은 유한한 출력 저항에 대해서 아웃풋 커런트가 아니고 아웃풋 리지스턴스죠. 그러니까 유한한 출력 저항을 갖는다. 실제로는 가져요. 근데 지금까지로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수식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이 수식으로 봐서는 출력 저항이 없다. 무한대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은 유한한 출력 저항을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대신에 어떻게 또 말을 하냐면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 말보다는 이 말을 더 많이 써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어떤 거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이상적인 경우에는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함수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식 자체가. 그런데 실제적인 경우에는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함수꼴이 된다는 거예요. 즉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변화가 일어나면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까지도 변화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VDS가 증가하면 ID가 증가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스를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길이 L인 채널 길이가 L인 그런 모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거리 X에 따라서 NX를 구해보면요. VGS가 스레솔드 볼테이지보다 크게 만들어서 소스 쪽에 캐리어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VGD가 드레인 쪽에도 스레솔드 볼테이지보다 커서 드레인 쪽에도 어느 정도 캐리어가 존재하도록 이렇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오밍 모드죠, 그쵸? 게이트 소스 쪽에도 채널이 있고 드레인 쪽에도 채널이 있는 케이스가 우리가 오밍 모드. 그 다음에 VDS를 또 증가를 했어. 증가를 해가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 하면은 소스와 드레인이 있으면은 여기서까지 거리가 L이고요. VGS는 역시 똑같이 고정을 시키고 컨스탄트한 값으로 두고요. VGD를 갖다가 스레솔드 볼테이지와 딱 같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똑같이 NX가 있고 소스 쪽에는 똑같은 양이 있는데 드레인 쪽에서는 거의 막 사라지려고 그러는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오밍 모드고 여기는 세츄레이션 모드의 시작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가 쭉 나올 거예요, 수식이. 오밍 모드에서 만들어지는 수식이 좀 복잡하지만 만들어질 거고, 거기서 세츄레이션 모드로 딱 넘어오면 우리가 썼던 저 공식을 그대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KN의 VGS-VTN의 자서. 그런데 여기서 KN은 2분의 1 U의 COX의 L분의 W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VDS를 더 증가를 했어.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VGS는 그대로 컨스탄트 그대로 두고요. VGD가 이번에는 스레솔드 볼테이지보다 많이 적어졌습니다. 아까는 같아졌고 드레인 전압을 더 키운 거지. 그러면은 채널이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소스 쪽이고 여기에 드레인 쪽이면 여기에 드레인 쪽이면 요 길이가 L이 되고요. 그 다음에 NX가 있으면은 여기에는 똑같고 여기는 여기까지 안 가고 요 전까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왜? 더 전압을 가했으니까 이쪽에는 없어졌으니까 채널 자체가. 그래서 있는 데까지 이렇게 따지니까 요 길이가 L 이펙트가 되더라. L 프라임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캐리어가 있는 길이만 따지니까 원래 만들 때 L만한 크기의 채널 랭스를 만들었는데 그만큼 캐리어가 있는 게 아니고 캐리어 있는 데까지만 조사하니까 L 프라임이 되더라. 그런데 우리가 모스를 거리를 L 되는
채널 랭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아예 L'만한 거리가 되도록. 여기가 드레인이고 여기가 소스가 있고 NX. 새로운 모습, 채널 랭스가 L'인 모스를 만들어 갖고 요 케이스를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요 모스는 채널 랭스가 L, 요 위에 있는 모스는 채널 랭스가 L'인 서로 다른 두 개의 모스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파라미터는 다 똑같고 채널 랭스만 서로 다르게.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전압을 어떻게 가했냐면 요 상태로 가했어요. 즉 VGS는 얘하고 똑같이 컨스탄트하게 걸고 VGD가 VTN이 되도록 걸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ID는 Km 프라임의 VGS-VTN의 자성이 됩니다. 이때 요 Km 프라임은 2분의 1 UN COX의 L 프라임분의 W입니다. 채널 랭스가 L이 아니고 L 프라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KN하고 여기에 있는 이 KM 프라임은 달라요. 여기에 KN은 L이 들어가 있는 거고 위에 있는 KM 프라임은 L 프라임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KN하고 KM 프라임을 따지면은 KM 프라임이 커요. L 프라임이 L보다 적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캐리어의 모양하고 여기에 있는 요 캐리어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분포가. 왜? 소스 쪽에 캐리어 똑같이 있죠? 그 다음에 둘 다 감소를 합니다. 감소를 해가 L 프라임 쪽에 오면은 둘 다 막 캐리어가 없어지려고 하는 그런 와중이에요. 둘 다 똑같아.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거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게 똑같아요. 여기는 비록 다를지 몰라도 요 위치에 거리 제로에서 2미의 거리 x만한 거리를 갔을 때 있는 전자가 느끼는 힘하고 똑같은 거리 x를 갔을 때 여기서 느끼는 전자의 느끼는 힘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전류가 뭡니까? 전자가 힘을 받아서 움직였을 때 평균 속도가 얼마고 이런 걸 따져서 전류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요점에서의 전류값이나 요점에서의 전류값이 같다는 거고 이 모스나 저 모스는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모든 포인트의 전류가 같아야 돼요. 여기 전류가 많고 여기는 전류가 적을 수가 없죠. 왜? 그다음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예지만 이 케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예입니다. 그래서 VDS가 이렇게 증가를 하면 ID는 요 값에서 요 값으로 가는 거예요. 증가하죠. L에서 L'으로 변했으니까. 그래서 L'을 뭐라 그러냐면 뉴요 채널 랭스라 그래요. 이펙티브 채널 랭스. 구조적인 채널 랭스가 아니고 계산할 때 들어가는 채널 랭스가 이펙티브 채널 랭스입니다. 그러면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설명하면 뭡니까? 드레인 전압이 증가하여 VGD가 증가를 하여 드레인 전압이 증가, 즉 VDS가 증가하면 이펙티브 채널 랭스가 감소를 해서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 중간 과정 빼버리면 뭐 해야 돼요? VDS가 증가하면 ID도 증가한다. 어디서?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자, 그걸 갖다가 그래프에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요. 출력 특성에다가 그래프를, 저 이펙트를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게 VDS 축하고 평행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으면 고려하지 않으면은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가 드레인과 소스 사이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더라도 그 전류의 크기는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 방금 설명했던 메커니즘으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하게 되면은 드레인 전압이 증가하면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도 증가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합니다. 근데 그 증가하는 라인을 이렇게 크게 그려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그리겠어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기울기는 안 같습니다. 근데 VDS가 증가하면 ID가 증가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큰 이렇게 그린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냥 거의 완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이펙터고 이 라인을 그대로 연장하면은 이 VDS 축하고 만나는 점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람다분의 1이라고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특성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고 그 라인을 쭉 연장하면은 같은 점에서 만나요. 이게 출력 특성을 모든 점을 연장하면 다른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딱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람다분의 1을 갖다가 우리는 어리 볼테이지라고 이름을 해요. 실질적으로 어리 볼테이지가 모스에서 나온 단어는 아닙니다. 이거는 다음 학기에 배우는 BJT에서 나오는 어리 볼테이지라고요.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해서 여기도 어리 볼테이지라고 명명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람다는 처음에는 뭐 그렇게 이름이 없었어요. 보통 어느 정도 되나 하면은 한 100V 정도. 이 VDS의 축에 100V니까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여 멀리 있죠. 그렇죠? 멀리 있어가 이렇게 그리면 거의 기울기가 안 보이도록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우리가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가 KN의 VGS-VTN의 자성 이렇게 쓰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하지 않는 케이스고 만약에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하게 되면요 KN의 VGS-VTN의 자성에다가 1 플러스 람다 VDS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한 케이스입니다. 요 직선의 방식을 그리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람다가 워낙 적은 값이 되기 때문에 람다 VDS가 1보다는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람다 VDS는 거의 1이라고 둬도 무방이에요. 그래서 ID를 구할 때는요 람다를 이펙트를 고려를 안 해도 무방합니다. 1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식을 쓸 때는 뒤에 하는 무시해도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식을 쓰는 게 아니고 이 식의 미분식을 씁니다. 만약에 이 식의 미분식을 쓴다면 1이 사라져요. 미분을 하면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 1이 사라지면 람다 VDS를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1하고 같이 쓸 때는 무시가 되는데 1이 없으면 아무리 작더라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근사값을 구할 때는 작아서 없애는 게 아니고요.
작아서 없애는 게 아니고, 어떤 1도 없앨 수 없지만 어떨 때는 100도 없앨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의 6성 더하기 100은 10의 6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10 더하기 1은 10. 이거는 조금 무리죠. 얘가 크고 적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비교 대상에서 비교하는 항하고 두 개가 비교해서 작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 VDS가 작아서 이때 무시하는 게 아니고 큰 1이 있기 때문에 무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미분치를 구한다 그러면은 1은 미분하면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 얘만 남아있다고? 얘만 남아있을 때는 무시를 못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DC 해석할 때는 무시했다가 AC 해석할 때는 무시를 안 하거든. 거기 뭐냐 하면은 DC는 있는 자체에서 문제를 푸는 거고 AC는 미분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미분을 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무시를 못 하는 거고요. 오늘 다시 AC 모델로 들어갔을 때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지금은 람다 VDS 비록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이펙트 때문에 람다가 있지만은 그 값이 매우 적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무시해서 생각을 해도 틀리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에러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모델을 갖고 회로를 그리면 어디 돼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아까처럼 이렇게 KN에 VGS-VTN의 자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저항 R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 R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이거죠. ID는 KN의 VGS-VTN의 자성 곱하기 1 플러스 람다 VDS. 그래서 이렇게 곱해 들어가는 것은 이 전류원을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곱해 들어가는 것이 요 VDS에 의해서 흐르는 요 전류항이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흐르는 전류를 ID 프라임이라고 둔다면 ID 프라임은 KN의 VGS-VT의 제곱 곱하기 람다 VD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저항 R분의 1하고 같은 거예요. 네.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DS거든. 그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D고, ID는 이걸 갈로를 풀자는 거예요. 얘 곱하기 1 더하기 얘 곱하기 D의 거예요. 얘 곱하기 1은 1로 가는 전류고, 1로 가는 전류는 이거 곱하기 D의 거 아니에요. 그럼 D의 거 하니까 VDS에 비례하는 값이 있다. 이 앞에 값이 R분의 1로 두면 돼. 그러면은 이 R 값에 해당되는 것이 이 값으로 나오니까 R이 존재하는 모델로 바뀌었다. 그래서 제목이 Finite Upper Resistance예요. 원래는 얘를 무시하면 무한대의 저항을 가졌는데 이제는 유한한 저항값을 갖는, 그러니까 그러한 모델로 바뀐다. 그걸 우리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